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원주 DB. 창원 LG는 이번 시즌 들어 수비적 안정감과 경기 운영의 노련함을 모두 보여주며 리그 상위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팀의 평균 득실 마진은 약 플러스 5점대 초반으로 전체 리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60점대 중반에 불과해 상대의 공격 리듬을 초반부터 끊고 전반전 이후부터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특히 지역 방어와 리바운드 장악률이 높아 속공과 세컨 찬스를 제한하는 구조적 강점이 있다. 공격에서는 3점 시도 비중이 다소 낮더라도 세트 플레이 완성도와 공격 리바운드를 통한 추가 득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수비 효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패턴상 70점대 초반의 득실점 경쟁으로 경기가 마무리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기 스타일은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를 체력적으로 압박하는 시스템적 경기 운영에 기반한다. 시즌 전체를 통틀어 연패가 거의 없었고 주축 자원의 부상 공백 또한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창원 LG는 팀 밸런스가 리그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된 전형적 수비 중심형 강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원주 DB는 공격 엔진의 강점을 가진 팀으로 시즌 전체 평균 득점이 70점대 후반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간 활용 능력과 3점 성공률, 자유투 비율 등 주요 지표들이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수비단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비 로테이션이 길어질수록 상대에게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고 이는 실점의 대부분이 팀 수비 집중력과 연관되어 있다. 다만 공격에서의 꾸준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득점 루트를 고려하면 원주 DB는 경기 초반 기세를 잡는 경우 경기 종결력 또한 나쁘지 않다. 최근 10경기에서는 득점과 실점 모두 큰 변동폭을 보이며 경기마다 페이스 조절과 전술 완성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양상도 드러난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 속공 비중을 높이거나 외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 전략이 자주 등장하며 한 경기 내에서 극적인 리듬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부상으로 한 경기 결장했던 앨런스는 복귀했던 직전 KT전에서 32분 만에 38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에서는 원주 DB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공격 효율이라면 창원 LG는 탄탄한 수비와 리바운드 관리로 맞서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두 팀 모두 시즌 중반부로 접어들며 체력적 피로 누적이 일정 부분 작용하겠으나 전반적으로 큰 전력 누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경기는 전체 리그 득실 분포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의 득점 경향 속에서 균형 잡힌 경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창원 LG의 홈 경기 특성상 상대의 공격을 제어하는 흐름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는 경기 템포를 낮추는 동시에 전체 득점 기대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주 DB가 외곽 위주의 빠른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LG의 조직적인 수비력이 이 흐름을 일정 수준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은 초반엔 상대적으로 고착된 페이스로 전개되다가 3쿼터 이후 LG가 리바운드 기반으로 세컨 득점을 늘리는 단계적 리드 확보 국면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질 만한 구조는 아니며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그 전체 평균 득점 분포가 150점 전후 중심에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과도한 득점 폭발보다는 두 팀의 수비 집중도가 돋보이는 형태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창원 LG의 안정적인 수비 구조와 원주 DB의 공격 효율이 서로 상쇄되는 경기 흐름 속에서 70점대 초중반의 득점을 중심으로 하는 로우 스코어 경기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언더 양상 속 창원 LG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울산 모비. 서울 SK는 홈에서 연속 경기 일정 속에 다시 코트를 밟는다. 전날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경기 내용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전희철 감독이 언급했듯 경기 운영과 수비 모두 아쉬움이 남은 상황에서 곧바로 다음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일정은 체력적 부담을 키운다. 특히 주전 가드 김낙현이 지난 경기 중 골반 통증으로 교체된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그는 올 시즌 평균 11.3득점, 4.2어시스트, 1.6스틸을 기록하며 팀의 보름방과 외곽 공격을 동시에 책임졌던 핵심 자원이다.
이미 이민서와 최원혁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낙현마저 이탈할 경우 가드 윙 라인의 로테이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재현을 중심으로 한 잔여 자원들의 부담이 커질수록 경기 템포 하락은 불가피하며 세트 오펜스 중심의 느린 전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SK는 시즌 평균 포제션이 리그 평균보다 약간 높은 69에서 70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일정에서는 공수 전환 속도가 줄고 볼 소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총득점 기대치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SK의 수비는 시즌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홈 경기 기준으로 70점 초반대의 실점을 유지하고 있기에 수비 조직력 자체가 급격히 흔들릴 요소는 크지 않다. 다만 외곽 수비 시 로테이션이 약간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 피로 누적과 부상 여파 속에서도 공간 방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경기 향방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여전히 리그 하위권 성적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존 이그분우의 합류를 계기로 수비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비스는 시즌 평균 득점이 71.8점, 최근 10경기에서는 60점대 중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공격 효율이 저조했다. 하지만 새 외국인 선수 이그분우가 투입되면서 골밑에서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커졌다. 감독이 언급했듯 아직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수비와 리바운드 면에서는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의 세컨 찬스 득점을 줄이고 디펜시브 리바운드를 통한 전환 기회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그분우의 공격 참여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하프코트 세트 상황에서 단순한 마무리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모비스의 공격 리듬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외곽 효율 자체가 리그 하위권으로 머물러 있어 SK의 수비 압박 앞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상대가 백투백 일정에 더해 주전 가드까지 빠진 상황이라는 점은 모비스에게 일정 부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빠른 공격 전환보다는 이그분우를 중심으로 한 안정된 수비와 리바운드를 통해 경기 리듬을 컨트롤하고 포제션 수를 줄이는 것이 실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경기 템포가 낮은 상황에서 모비스는 득점보다는 수비적 균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SK의 체력적 부담이 누적될수록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 차가 좁혀질 여지가 존재한다. 결국 이번 대결은 양팀의 공격력 저하와 수비 안정성 모두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전형적인 저득점 접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 SK는 여전히 전력상 우위 팀이며 홈경기 이점을 갖지만 주포 가드 김낙현의 결장 가능성이 공격 효율 하락으로 직결된다. 백투백 일정 속에서 전반적인 경기 템포는 평소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트 오펜스 중심의 전개로 인해 포제션당 기대 득점이 줄어들 것이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이그분우의 가세로 골밑에서 버틸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외곽 성공률이 낮아 대폭적인 득점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는 SK가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근소하게 앞서가되 마지막까지 압박을 받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는 만큼 득점 총합은 리그 평균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이며 승패 역시 한두 번의 클러치 상황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낙현의 이탈이 초래한 공격 불균형과 백투백 일정의 체력 부담이 홈팀의 페이스를 제한할 것이며 모비스는 수비적 저항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잡으려 할 것이다. 저득점 경기 흐름 속에서 서울 SK의 5점 이내 근소한 승리를 예상한다.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KCC 대 KT. 부산 KCC는 홈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일정과 부상 문제로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송교창이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고 최준용과 장재석 등 포워드 자원이 줄줄이 빠지면서 인사이드 수비와 스위치 수비 양쪽에서의 공백이 뚜렷하다. 송교창은 올 시즌 평균 13.4득점, 5.6리바운드, 3.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내 핵심 전력으로 활약 중이었기에 그 공백은 전술적 가변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승 흐름은 숀 롱과 윌리엄 나바로가 리바운드 싸움과 페인트존 공략에서 버티며 만들어낸 결과였으나 동일한 자원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체력 저하에 따른 효율 하락이 염려된다. 여기에 연속된 홈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한 백투백 구도가 형성되어 경기 후반부에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트랜지션에서의 느린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 또한 선수들이 많이 힘들다는 언급을 남긴 바 있어 팀 내부 전력 관리에 어려움이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평균 84점을 올리고 79점대 실점만을 기록하며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산 KCC의 확실한 방어선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수원 KT는 전력상 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도 최근 경기에서 투혼을 보여주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격은 용병 앨런슨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때때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경기 집중도가 높을 때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원주 디비전에서 앨런슨이 38점을 몰아넣으며 팀 공격을 주도했음에도 백코트 수비 붕괴로 인해 4쿼터 막판 역전을 허용하는 등 한계 역시 드러났다. KT는 빠른 템포보다는 세트 오펜스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의 피지컬 약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페인트존 공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산 KCC의 높이 손실로 인해 리바운드 싸움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점은 KT에게 실질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70점대 초반으로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수비 로테이션이 길어질수록 실점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원 KT는 필요 이상으로 페이스를 높이기보다 상대의 체력 저하를 유도하는 느린 경기 운영으로 리듬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 KCC가 여전히 공격 자원과 전술적 선택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상대의 체력 부담과 포워드진 결손을 감안하면 이번 맞대결은 점수가 크게 벌어지기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과 컨디션, 경기 운영의 균형이 맞물린 미세한 수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 KCC는 공격 템포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백투백 일정 속 피로 누적은 불가피하며 이는 4쿼터로 갈수록 득점 효율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격 전개의 중심축이 롱과 나바로에게 편중된 상태에서는 변속 플레이의 폭이 좁아져 상대가 하프코트 수비를 단단히 구축한다면 빠른 득점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 반면 수원 KT는 상대의 리바운드 약점을 공략하며 비교적 느린 흐름 속에서 꾸준히 세컨 찬스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팽팽한 수비전으로 진행되며 총득점은 최근 평균보다 다소 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홈에서의 집중력과 공격 루트의 다양성 면에서 부산 KCC가 여전히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롱의 높이와 나바로의 활동량이 리바운드 및 2차 득점 상황에서 변수가 될 것이며 결국 홈팀이 마지막 집중력으로 접전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부산 KCC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 부천 하나은행은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 뚜렷한 피로 누적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인해 선수단 전반의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홈 경기에서 열린 KB스타즈전에서는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슈팅 선택의 질이 저하되며 야투 성공률이 30%대로 떨어졌다. 이 패배로 시즌 첫 2연패에 빠지며 이상범 감독은 경기 후 수비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그의 발언은 선수단에 강한 자극이 된 듯하다. 전력상 큰 공백은 없고 주전 선수 모두 출전 가능한 상황이나 체력적 피로가 누적된 만큼 페이스 조절이 경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인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관중의 응원이 팀의 수비 집중력과 전반적인 리듬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올 시즌 평균 득점 65점대, 실점 60점 초반대의 안정적인 수비 효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력을 보여왔다. 다만 빠른 템포에서의 득점보다는 세트 오펜스 중심의 경기 운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번 백투백 일정 속에서는 공격 속도보다는 실책을 줄이며 상대의 리듬을 끊는 방향으로 전술적 접근이 예상된다. 아산 우리은행은 최근 4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외곽 슈팅과 공수 밸런스가 일정 부분 회복되며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안정감을 되찾았다. 위성호 감독 체제하에서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강한 수비 농구를 구사하며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혜진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는데 그는 평균 7.4득점과 3.1리바운드로 팀 내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대신 한엄지가 제한된 출전 시간 속에 복귀해 전방 압박과 리바운드 보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공격력은 팀플레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크린 이후에 미드레인지 공격 선택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잦은 외곽 시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불필요한 3점 시도를 줄이고 인사이드 공략을 통한 페인트존 득점을 강화하는 전술적 수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는 로테이션 속도를 높여 상대의 돌파 루트를 차단하고 리바운드 경합에서의 집중력을 통해 두 번째 공격 기회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양팀의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경기 초반부터 빠른 템포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전날 경기 직후 다시 코트를 밟는 연속 일정 속에서 공격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스코어링보다는 수비를 앞세운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역시 완전한 풀라인업이 아닌 만큼 공격의 폭발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내 경기 연속 이어진 단단한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리바운드 경합과 실책 차이에서 갈릴 것이다. 하나은행은 홈코트의 리듬과 조직적인 수비 전환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은행은 이를 맞서기 위해 페인트존 수비와 트랜지션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득점이 많이 오르내리지 않는 치열한 수비전이 될 전망이며 경기 양상은 전반부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후반 막판 하나은행의 집중력이 근소하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언더 양상 속 부천 하나은행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서울 우리카드는 최근 일정에서 경기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팀의 리시브 효율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 단계에서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완전하지 않아 득점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김지한의 컨디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롭게 굳어졌다. 상대의 블로커에게 읽히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세트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어포짓과 좌우 날개 자원을 고르게 활용하더라도 세트 간 페이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강한 서브를 통해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후속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공격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누적된 탓인지 블로킹 라인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볼 처리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눈에 띈다. 교체 카드 운용 폭도 크지 않아 세트 후반 흐름 전환이 쉽지 않은 점은 홈 경기에서도 확실한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결국 우리카드는 세트 초반에 주도권을 잡더라도 상대의 조직적인 수비에 막히며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는 주전 세터 황태기의 복귀 이후 팀 전반의 구조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황태기는 앞선 경기들에서 공 전달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공격 자원의 효율을 끌어올렸고 야쿱과 나경복의 후위 공격 참여 빈도를 늘려 상대의 블로킹 집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다. 특히 야쿱은 최근 들어 타점 회복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만들어내며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황태기가 자리를 비웠던 시기 동안 무너졌던 팀 밸런스도 회복 단계에 있으며 블로킹의 타이밍과 디그 라인의 커버 범위가 자연스러워졌다. KB손해보험은 세트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경기 집중도를 높이는 스타일로 불필요한 범실을 최소화하며 승부처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 수비에서의 디그 연결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랠리 지속 능력 또한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상대의 공격 의지를 효과적으로 꺾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황태기와 야쿱의 호흡이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상승세의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서브 공격 면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여 초반 경기에서 감각을 조기에 조정하지 못할 경우 원정 환경에서 흐름을 잃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는 우리카드보다 한 단계 위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초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우리카드가 리시브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 점수를 앞서가겠으나 중반 이후 황태기를 중심으로 한 KB손해보험의 조직적 대응에 점차 밀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카드는 홈경기의 이점을 활용해 공격 기회를 늘리겠지만 김지한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득점 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트 간 흐름이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세터의 안정과 믿는 운영 아래 공격수들의 분산된 역할 수행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블로킹과 수비의 연결이 단단하게 유지된다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원정팀 쪽으로 흐를 전망이다. 흐름의 지속력, 세트 후반 대응력, 전력의 완성도 측면에서 KB손해보험이 한 걸음 앞서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패턴은 세트 간 점수 격차가 크지 않고 접전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우리카드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6번째 경기, IBK기업은행 대 현대건설. IBK기업은행은 최근 경기에서 박은서를 중심으로 한재편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초반 불안정했던 경기 운영은 세터 교체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빅토리아와 육서영, 최정민의 균형 잡힌 득점 분산으로 공격 패턴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한 수비 라인에서는 안정된 디거와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뚜렷해져 장기 랠리에서의 집중력이 유지되고 있다. 팀 전체의 경기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이전보다 득점 전환율이 상승했고 홈에서는 박은서의 리듬과 믿는 볼 배분이 주요의 주력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한층 올라섰다. 다만 한 세트 내에서 리시브 흔들림이 길어질 경우 수비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장면이 아직 나타나고 있으며 블로킹 대응 속도 면에서는 완벽히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김하경의 부상 복귀가 임박했지만 여전히 주전은 박은서가 맡을 것이 유력해 전체적인 운영 리듬은 유지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최근에도 리그 상위권답게 완성도 높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다인의 세밀한 토스 분배와 양효진의 중앙 고공 플레이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공격 루트로 작용한다. 여기에 카리의 강력한 타점과 정지훈의 다채로운 공격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잦다. 하지만 주력 선수들의 피로 누적과 부상 관리 이슈는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다. 정지훈이 피로골절에 따른 체력 부담을 안고 있고 양효진과 카리 또한 무릎에 상당한 피로가 쌓여 교체 타이밍이 잦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수비 집중력 저하 또한 부분적으로 드러날 여지가 있다. 다만 여전히 리시브 안정성과 서브 블로킹에서의 높은 완성도가 상대를 압박할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상위 팀 간 균형 대결의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공격 효율과 수비 완성도에서 우위에 서 있으나 IBK기업은행의 상승 곡선이 단순한 반짝이 아닌 구성원 간 역할 정착으로 인한 구조적 개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터 박은서의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 한 IBK는 꾸준히 2세트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내내 접전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장기 랠리로 인한 체력 소모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현대건설은 선수층의 깊이로 이러한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브와 블로킹에서의 우세는 결국 승부의 향방을 가를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IBK의 수비 견고함이 한계를 드러낼 시 경기의 흐름은 빠르게 원정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언더 양상 속 IBK기업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